1월 21일 한 주 동안 조지아와 주변국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아는 2021년 대외 교역액이 지난해 대비 25.6% 증가를 했는데요. 수입액은 25.1% 늘어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경제부 장관은 조지아의 제품 수출이 여전히 국가 경제 성장과 회복을 추동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의 올해 경제가 5.5%, 내년인 2023년에는 5%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에 군대를 증강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에 군대를 추가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급진 민족주의자들이 포함된 국경 수비대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안보국은 국경 지역의 불안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표는 좀 조작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행동들이 서구와 벨라루스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국방부는 2월 다음 달이죠.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정부 웹사이트 사이버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개발부는 확보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며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 웹사이트가 랜섬웨어로 위장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개발부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 테러, 범죄, 사이버 공격 등을 비군사적인 수단을 조합해서 실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의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구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나토와 러시아 간 회담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대화 이후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몰도바가 천연가스 부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재선포했습니다. 6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 천연가스 국영 기업에서 가스 대금 지급이 어려운데 이 일정을 조정을 러시아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천연가스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조치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 이주 노동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키르기스스탄 이주 노동자들 입국을 불허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다시 허용을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 내 키르기스스탄 이주 노동자들 3,500명이 고용이 됐고, 이 이주 노동자들은 경공업, 전기공업 등 분야에서 주로 취업을 해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키르기스탄 이주 노동자들은 자국에 송금하는 해외 송금액은 GDP의 30% 이상이며, 작년 키르기스탄 해외 송금액은 31.32%에 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 조지아와 주변국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